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이 통일 비용의 부담 때문에 남북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나치게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했기 때문인데요. 사람과 가치 중심의 논의를 위해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도발, 개성공단 폐쇄에 이어 남북 당국자 회담마저 결렬되면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통일에 대한 비관적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는 막대한 통일 비용 때문에 통일을 우려하는 견해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남북한 통일에 필요한 추정 비용은 약 50조 원에서 5천조 원. 통일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와 변수가 많은 만큼 예상 비용 역시 그 격차가 매우 큰 실정입니다. 하지만 다양하고 폭넓은 통일 문제에 대한 논의는 배제한 채 단순히 경제적 차원으로만 접근하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한시적으로 부담할 통일 비용보다 통일을 해서 얻는 영구적 경제 편익이 훨씬 더 크다는 설명입니다. 한반도 평화연구원 평화포럼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동영 박사는 통일 비용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독일 통일 과정을 지켜본 후 나타난 현상이라며 하지만 지금의 독일의 경우 통일로 얻은 경제적 효과가 매우 커 통일 자체를 후회하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변 지역이었었는데 통일이 됨으로 인해서 유럽 통합도 완성되고 해서 지금은 유럽 지도에 보면 독일이 제일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독일이 모든 경제적 액티비티의 허브의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분단 비용 절감, 한반도 투자 확대, 대륙과의 육로 연결 등 통일 후 엄청난 이익이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통일 비용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비용을 내는 사람과 이익을 얻는 사람이 다를 수 있기 때문 한 세대가 지나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통일 논의에서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통일로 인한 장기적 비용 편익이 분명한 만큼 기독교인들이 먼저 다음 세대를 위해 앞장서 통일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희생 자세를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통일을 돈의 문제가 아닌 사람 중심, 가치의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며 굶주리는 북한 주민과 탈북민, 이산가족 문제 등에 있어 교회가 인도주의적이고 윤리적 관점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통일 편익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통일 분단 고통과 무관하다기보다는 분단 고통을 조금은 깔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보기보다는 그중에서 정말로 분단 고통과 관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좀 더 본질적으로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사회 전체의 통일 패러다임을 인간의 문제에서 돈의 문제로 치환해 놓고 있다. 결국은 내가 돈 낸 것에 대한 편익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는 세속적인 가치로부터 조금 더 자유스러운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비춰 북녘 동포를 생각한다면 통일에 대해 기독교인들이 취해야 할 입장은 분명해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가 직접 나서서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쌍용차 범국민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 해결을 위해 구성된 여야 6인 협의체가 결국 어떤 성과도 남기지 못했다며 문제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대통령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쌍용차 회계 조작에 이은 기획 파산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이 수개월 동안 모은 자료를 증거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요지부동이라며 이는 국회의 무능이며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범대위는 이와 함께 대한문합 임시분향소 철거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정우 노조 지부장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범대위는 1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청와대 앞에서 5박 6일 농성을 실시하고 기자회견과 촛불문화제 등을 통해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해 좋은 교회상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사회봉사와 선교 두 부문으로 나눠 교회 안팎에서 신뢰를 쌓는 교회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 유일하게 책망 없이 칭찬만을 받고 열린 문을 두는 상급을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 이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한국의 빌라델비아 교회를 발굴해내고 한국 교회의 회복을 돕기 위해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이 좋은 교회상을 제정합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좋은 교회상은 사회봉사와 선교 두 부분으로 나누어 교회 안팎의 신뢰를 받고 귀감이 되는 교회들을 선정해 시상합니다. 사회봉사 부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은 대형, 중형, 소형 교회 중에서 각 한 곳씩을, 선교 부문 열방을 향한 교회상은 국내 선교에 힘써온 개인과 교회를 한 곳씩 선정해 상금 300만 원과 좋은 교회상 동판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기훈실은 그동안 주로 한국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지적하며 갱신을 요구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본이 될 만한 좋은 교회를 찾아내 널리 알리는 일을 통해 건강한 교회, 신뢰받는 교회 운동이 번져나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좋은 교회 이런 어떤 상을 제정함으로 해서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세상 밖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상을 통해서 알림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기훈실은 지난 10년 동안 지역 주민과 모범적으로 소통하는 교회를 선정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을 시상해 왔습니다. 좋은 교회상은 이 상을 더욱 확대하고 선교 부문을 신설해 시상 부분을 2개로 늘렸으며 향후 교육, 특수 사역 부문 등도 추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후보 등록도 기존의 직접 신청 방식에서 추천과 발굴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좋은 교회상 두 부문의 공통 심사 기준에서 교회 재정의 투명성,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와 신뢰도를 중요하게 본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라창호 기훈실 사회복지위원장은 그동안 한국교회의 불투명한 재정 사용이 많은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올바른 재정 관리와 사용이 좋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교회가 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은 가장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 물질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중점적으로 달아줘야 되겠다. 특히 목회자는 뿐만 아니라 또 교회 전체의 그 시스템 속에서 교회 재정이 투명성 있게 사용되어 있느냐 안 느냐. 기훈실은 6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좋은 교회상 후보 추천과 신청을 받고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단체는 각 교파를 아우르는 목회자들로 구성된 7명의 명예심사위원도 위촉했습니다. 이런 것들 시장함으로 해서 교회가 그냥 이렇게 내적으로 이렇게 그냥 안에서만 이게 꿈틀대는 것이 아니라 바깥을 향해서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이제는 사회를 향해서 이 섬김의 자리로 뛰어가는 그런 실천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한국의 빌라델비아 교회를 찾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좋은 교회상. 이를 통해 발견될 좋은 교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한국 교회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논문 표절 사태에 대해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진정한 회개와 회복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한목협은 건강한 교회로 모범을 보였던 사랑의 교회가 교계와 사회의 근심거리가 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을 감출 길이 없다며 오정현 목사가 기도하며 회개하고 다시 신실한 일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목협은 또 논문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예배당 건축 논란과 관련해 사랑의 교회가 본래의 정신을 이어가지 못한다는 위기감이 표출된 것으로 이해한다며 올바르고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 다시 한국교회에 희망을 안겨주는 교회로 회복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단체는 한목협이 그동안 오정현 목사의 잘못을 두둔해왔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사랑의 교회가 스스로 사태를 담대하게 해결하길 기도하며 기다려온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WCC 부산총회 협력위원회가 3차 회의를 열고 평화열차와 평화캠페인 등 주요 사업에 대해 한국준비위원회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력위는 WCC 부산총회를 알리기 위해 평화열차, 평화캠페인, 한국교회 에큐메니컬 대화 등을 한국준비위와 함께 진행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진행 상황과 예산에 대해 협의한 뒤 회원교회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주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필요성을 검토해 협력위원회 내에 분과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협력위는 이와 함께 한국준비위와 함께하는 실무협의회 구성을 공문으로 재요청하기로 했으며 총회를 위해 책정된 국고보조금 운영에 대해서는 집행, 정산, 회계감사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캐나다 정부의 인도적 대북 지원 규모가 지난해의 8분의 1로 줄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국제개발청의 니콜라스 도이어 대변인은 지난 3월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100만 달러를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캐나다 정부가 지난해 유엔 산하 세계 식량 계획의 700만 달러, 국제아동기금의 94만 달러, 국제적십자사의 5만 달러 등 모두 약 800만 달러를 기부한 것에 비하면 8분의 1 정도로 줄어든 수치입니다. 도이어 대변인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2002년부터 캐나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중단했으며 이후 유엔 기구를 통한 인도주의 지원만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캐나다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엄격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 상황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의 신임 이사장으로 허원배 목사가, 신임 소장으로 정진우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3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허원배 목사는 취임 예배에서 과거 민주화와 인권운동 제1선에 섰던 인권센터의 역사를 이어 한국 사회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취임사를 밝혔습니다. 정진우 신임 소장은 오늘날 인권이 많이 신장됐다고는 하지만 양극화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은 더 고달파지고 있다며 억울하고 답답한 사람들에게 교회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벗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취임식장을 찾은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인권을 위한 민간의 활동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대결과 증오, 적대 시대에 평화와 공존, 상생의 기독교적 가치를 퍼뜨리는 데 힘써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교회협은 지난 4월 보다 적극적인 인권 활동을 위해 기존 한국교회 인권센터의 명칭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안동 성소병원과 경상북도가 결혼 이주민 여성의 채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은 경북도 내 결혼 이주민의 취업률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으며 안동 성소병원은 결혼 이주민 여성을 채용해 전문 인력으로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구피플이 16일 충남 서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랑의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구피플 의사회와 간호협회 봉사단 등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250명이 참여했으며 독거노인 무료 진료, 이동차량 의료봉사, 임의용 봉사 등이 진행됐습니다.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이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과 변화 방향을 모색하는 목회자 포럼을 개최합니다. 20일 서울 영동교회에서 열릴 포럼에서는 좋은교사운동 정병호 전 대표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본 한국 교육 진단과 대안을 주제로 발제합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에티오피아 유엔군 4명이 16일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방문해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전군인 방한에는 에티오피아 국회의원과 실업인 등이 동행했으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중부지방에서 시작되는 장마는 31년 만인데요. 장마 전선은 밤부터 남하하면서 오전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국적으로 30에서 70mm 정도고요. 특히 중부와 남해안, 제주, 산간 등은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예상되니 사고 없도록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전국이 장마 전선의 영향권에 들면서 폭염특보도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광주 2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3도, 부산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 후반에는 장마 전선이 남해 먼바다까지 물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목요일부터는 전국에 큰 비 소식 없이 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